자, 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치료를 받고서 숨을 못 쉬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아랫방향을 비춰주시고요.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혀가, 예를 들어 이게 제 손가락이 혀입니다. 혀가 이렇게 있으면 숨을 쉬거나 할 때 이게 어떤 좀 위치가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과 치료를, 특히 교정을 하게 되면 이를 빼게 됩니다. 이렇게 이를 하나씩 빼고, 제1 작은 어금니를 먼저 빼죠. 보통 요 이를 많이 뺍니다. 이렇게 빼고서는 여기 있었는데 요걸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모아주죠. 그렇게 되면 혀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공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뒤로 밀려가지고 위치를 못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자다가도 숨이 안 막히는 그런 분도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는데 이렇게 뼈가 보통 이제 많이 녹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치아 여기 가운데 딱 심어야 되는데 이미 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안쪽에 심게 돼요. 여기 안쪽에다, 그러니까 쭉 안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혀가 놓여들 공간이 또 여기서도 좁아지겠죠. 혀가 놓여있을 위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좀 안쪽에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겠죠. 특히 혀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주먹만하게 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과 치료 후에 조금 이제 혀의 위치나 이런 거를 어디다 놓을지 모르니까 숨 쉬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이제 불편해 하신 분들이 계속 혀를 갖다가 자꾸, 이분들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 습관대로 혀를 자꾸 밀게 돼요. 앞쪽으로. 앞니를 자꾸 이렇게 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얼마 전에 오신 분은 뭐냐면, 이런 이제 요즘 이제 이건 지르코니아는 아닌데 지르코니아 일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그러니까 불편하고 혀를 어디에 놓을지 몰라가지고 막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뭐냐면 봤더니 지르코니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두꺼웠어요. 무조건 지르코니아가 두껍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치아가 크게 됐다고 해서 숨을 못 쉬는 건 아닌데 그 치아가 마침 또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기울었다 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도 크게 만들어졌는데 혀까지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혀가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될 위치가 이렇게 밀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혀가 위치를 못 잡으니까 지가 위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입천장 쪽으로. 자꾸 그래서 위에 치아를 자꾸 건들게 되고 자꾸 대어보는 그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치과 치료를 한 후에 왜 숨을 못 쉬는지, 그러니까 혀에 위치할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치과 치료 후에 이 혀가 위치할 공간이 좁아지면서 혀가 뒤로 후퇴한다든지 또는 위로 가면서 숨을 못 쉬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자꾸 위에 이게 혀를 어디 둘 때를 몰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특히 보철 같은 경우도 좀 크게 됐을 때, 무조건 크게 됐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치아가 안쪽, 즉 어금니 쪽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가 크게 됐을 경우에는 혀의 위치를 갖다가 어디다 둘지 몰라서 좀 더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왜 숨을 못 쉬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쉽게 말해 밤에 잠을 자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치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바가 생기는데 특히 보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너무 두껍게 만들고 설축으로 즉 안쪽 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조금 요 안쪽에 대해서 좀 더 좀 얇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으로 얇게 해서 다시 작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치아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삭제량을 조금 많이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으로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일단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보내드렸는데, 여하튼 오늘은 치과 치료 후에 숨 못 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여하튼 사실 저희들도 치료를 하지만 되게 이렇게 예측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치과 의사들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 치료를 해서 편하면 좋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오신다면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다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